예, 2026년이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진짜 개같이 빨리 가죠. 늙을수록 더 빨리 간대, 시간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다들 안티에이징 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다큐 리뷰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고 있나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던데 재밌는 거 맞나요? 많이들 좀 봐주시고 하입,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넷플이랑 제가 훌루, 왓챠 뭐 여러 군데에서 OTT 다양한 다큐 찾아보고 소개할 생각으로 준비했었던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만 홍보해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넷플릭스가 제일 다큐를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이번 주도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한 편 보고 왔다 이거예요. 또 플릭스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얘네가 잘 만들어. 넷플 다큐 아무거나 누르면 그냥 다 기본빵은 하는 것 같더라고. 때 되면 뭐 신작도 꼬박꼬박 잘 내놓고 좋아. 그래도 한 군데에서만 많이 보면은 이 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공통점이 나와요. 다 그게 그거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자꾸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넷플릭스 맨날 들어가긴 해. 오늘 거 준비하려고. 근데 아무리 이것저것 눌러봐도 뭐가 막 이렇게 땡기진 않아, 요즘에. 그러다가 이거를 발견했죠. 모성 본능이라고 6월 12일에 나온, 얼마 안 됐어, 완전 신작. 이번에 한국어 패치 안 붙었고요. 원래 제목 그대로 번역됐습니다. 제 채널의 대부분이 또 어떻게 4050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플릭스인데 한번 어떻게 봐? 그리고 틀었어. 오프닝만 한 5분 봤습니다. 이번 주는 모성 본능이다 싶더라고. 이거 님들도 꼭 봐야 됨. 진짜 재밌어요. 설명 조금만 듣잖아, 오늘. 왜 이번 주에 모성 본능을 골랐냐? 이거 여러분이 다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넷플릭스 다큐들 틀면은 다 시작이 경찰 바디캠이야. 현장을 처음 발견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연출인데 여기서는 경찰차 블랙박스가 나와요. 영상이 찍힌 날짜가 2020년 10월 9일이고 장소가 미국 텍사스의 디켈브라는 곳입니다. 주변을 보니까 평범하고 그냥 조용한 미국의 소도시 느낌인데 여기서 뭔 일이 났나 봐. 불박 영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911에 들어온 신고전화 녹취를 들려주거든요. 네, 911입니다. 어떤 응급 상황이신가요?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이 여자야. 제가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응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911 상담원이 알겠다. 바로 연결해드리겠다 하니까 근데 지금 제 뒤에 경찰차가 내 차를 세우라고 하는데요. 이 통화 순간을 경찰이 찍은 카메라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차 앞에 비상 깜빡이 켜고 달려가는 검은색 토요타 차라고. 911 신고 중인 사람 같은데 이게 경찰이 잡아 세워. 운전석 가니까 여자가 손을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911이랑 통화 중이에요. 그리고 이미 애가 나왔나 봐. 여자 무릎에 탯줄이랑 태반까지 달린 신생아가 있어. 진통 오니까 급하게 병원 가는 사이에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힘주면서 낳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 뭐 힘들지만 혼자 애 낳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운전에 통화까지 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개빡셌어. 여자가 막 울면서 제가 지금 남편이랑 오클라호마주 아이다 벨에 있는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방금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쉬니까 제발 경찰차로 병원까지 좀 태워다 달래. 얼굴 보면 엄청 절박해, 이 여자가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뭐 법이 다른 건지 경찰이라도 의료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 경찰이 그래. 일단 뭐 그래도 급한 대로 태워서 병원 가는 게 맞지 않나? 아니더라고. 애기도 숨을 안 쉬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CPR은 해줄 수 있는데 구급차 오고 있으니까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다행히 구급차가 왔고 얼른 병원에 옮겼어요. 이제 장소가 병원으로 바뀌어. 방금 그 여자가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게 뭐가 좀 병원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애가 죽었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간호사들이 경찰한테 이 여자 못 나가게 해달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심각한 일인 것처럼 수군대는 거야. 여기서 또 경찰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는 사람의 바디캠이 나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더니 밖에도 경찰이 있어요. 대기 중인 경찰에게 지금 온 환자가 이상해요. 방금 아기 낳았다고 하는데 질 초음파 진료를 거부하고 혈액 검사랑 호르몬 검사 결과상 출산이 아니라 임신한 적도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씨발 뭔 소리야? 방금 운전하다가 애 나왔고 경찰이 확인했잖아. 현장 목격하고 병원에 옮긴 건데 애기한테 탯줄 태반 다 달려있어. 근데 어떻게 임신한 적 없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냔 말이야. 경찰이 이상하니까 이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여기 오는 길에 차 세우고 애 낳은 게 맞냐? 어디쯤에서 낳았냐? 물어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러는 거예요.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경찰이 아니 네가 직접 애 낳은 거 맞냐니까 하니까 한 2초 정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변 눈치를 이렇게 빠르게 싹 보더니 맞대. 자기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지 않았냐? 쥐가 뭘 말했어 사실. 그렇잖아. 직접 낳았냐고 어디서 낳았냐고 여기에 대답 안 했잖아. 근데 이지랄 하면서 자기는 다 설명했대요. 경찰이 더 압박합니다. 의사가 검사하면 님 오늘 아침에 출산한 거 맞는지 다 나온다. 네가 낳은 게 맞으면 당당하게 검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방금까지 검사 거부하던 사람이 이게 이제 기싸움에서 지기 싫은지 알겠대. 검사 받겠대. 바로 의사 왔어요. 검사했고 이 환자는 출산한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야 씨발 이 여자는 지금 다른 데서 탯줄도 안 뗀 남애를 훔쳐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경찰이 유료 결제된 챗 GPT 마냥 완전히 핵심을 찌릅니다. 애기 너 어디서 데려온 거냐? 어느 정도 눈치 깐 척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이렇게 멍청한 표정으로 내가 낳은 내 새끼야 새끼들아 막 이딴 소리만 해. 여기서 이제 다큐가 이 여자의 만삭 사진을 보여주면서 분홍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CG를 살짝 곁들인 채 제목인 모성 본능 이게 딱 뜨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프닝이에요. 어때요? 님들아 어때?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거 그냥 영상 끌 자신 있어 이 뒤로? 난 없었어. 그래서 어그로 지대로 끌려갔고 90분을 내리 달렸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사건은 둘 중 하나예요. 이 여자는 방금 출산한 게 맞고 자기 애가 맞는데 의사가 출산한 적 없다고 오진했거나 진짜 어디서 방금 태어난 애를 훔치고 지 애라고 거짓말하는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 둘 중에 뭘까요? 어느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도파민 터지는 시나리오가 뭐 각자 있겠지만 그게 맞든 아니든 이 다큐는 그냥 재밌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자면은 장소가 텍사스의 뉴 보스턴이잖아요. 여기가 한 4,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이야. 인구수 적은 시골의 특징이 뭐예요? 앞집 호철이네 개가 언제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뒷집에 미정이네는 밥그릇이 몇 갠지 서로 모르는 게 없어. 뉴 보스턴이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데에 2019년 테일러 파커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아까 길에서 애 낳았다는 그 여자예요. 어쩌다가 여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사 온 건데 테일러가 이거 생긴 거 봐요. 쌍판이랑 이렇게 외형. 멋부리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나이 때 여자기도 하고. 멋부린다는 것도 약간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인싸 인플루언서 스타일의 막 명품 갖고 다니고 화장 진하고 노출도 약간 하고 이런 식으로 꾸며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태무 느낌의 촌티가 약간 나긴 해. 안 어울려 살짝. 하지만 여기는 뉴 보스턴이라는 칸츄리니까 이 정도로 꾸미는 여자도 없단 말이지. 다들 뭐 소, 돼지 키우고 풀베러 다니는데 누가 머리를 드라이하고 염색하고 이러냔 말이야. 그리고 일단은 다들 너무 잘 알아 서로가. 어릴 때부터 같이 크던 사이에 결혼까지 하고 이러니까 누굴 봐도 살면서 뭐 새로울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씬에 갑자기 이렇게 후레쉬한 뉴비가 등장했어. 여기 사는 시골 남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날부로 온 동네 이제 이 남자들이 말 한번 걸어보려고 들이대기 시작해. 거기 사는 미스 테일러 양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요? 맥주 한잔 할래? 막 하는 거야 맨날.
좀 불편하잖아. 온 동네 사람들이 관심 보이는데. 근데 테일러가 이걸 또 즐겨. 이 새끼 앵간한 관종이에요. 그래가지고 2019년 8월에 뉴 보스턴 지역에서 매년 있는 로데오 행사가 또 열린대. 출발 드림팀 마냥 이제 소 잡고, 진짜 소야.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 안 떨어지고. 여기에 이 아저씨 웨이드라는 사람이 선수로 참가하거든요. 카우보이 모자에 막 부츠에 막 별 달려 있고 이런 차림에 소에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덩실덩실 도니까 테일러가 보고 마음에 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웨이드라고 했나요? 언제 한번 밥 한 끼 해요. 막 이렇게 말을 걸었어, 여자가 먼저. 웨이드는 어떨까요? 얘의 마음은? 동네에서도 보기 힘든 예쁜 여자가 읍내에 나가도 없거든, 사실. 근데 이런 여자가 먼저 관심을 보이니까 신기해. 그러면서도 아니 이렇게 생긴 여자가 왜 나한테? 나 술 많이 마셔서 이게 간도 안 좋은데 장기 못 트는데 싶은데도 가볍게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라니까. 좋은 게 좋다고. 뭐 그러자고 했지. 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웨이드네 집이 좀 평범해요. 주말에 그냥 농장 운영하고 돼지 소 키우고 뭐 가끔 쉴 때 취미 삼아 사냥도 나가고 이 정도로 산다고. 성격은 남자가 순하고 뭐 털털하고. 테일러의 첫인상은 어때? 딱 봤을 때 깐깐한 도시 여자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드는 이 여자가 시골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막 오히려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지. 쥐가 트랙터 직접 운전해. 말똥도 치우고 사부로 퍼가지고 막. 그러니까 와 반전 매력이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여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대. 테일러는 뭐 진작에 관심 있었고 사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뉴 보스턴이라는 칸츄리 시티인데 말이 돌 거 아니에요. 쟤네 만난다. 시골은 누가 사귄다 소리 퍼지면은 얘네가 결혼까지 가냐 마냐까지 관심이 있어요. 테일러가 동네 사람들에게 지네 가족이 베넷이라는 부촌에 산다. 집안 대대로 석유 수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이 좀 있다. 근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중에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 엄마가 지금 내 돈줄 막아가지고 뭐 당분간은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 테일러가 부잣집 딸이라니까. 웨이드의 친구들은 야, 이 새끼 로또 맞았네. 야, 당장 뭐해? 임신 공격 들어가야지 마. 야놀자 예약해. 부추겨.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동네 어른들은 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 않냐. 지금은 니네 좋아서 뭐 만나지만 금방 이게 또 가치관이 다른 데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연애까지는 가능해도 결혼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뉴 보스턴의 중론이었어.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어느 날부터 테일러가 웨이드네 집에 짐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아예 눌러 살아. 이상하지 않냐? 이게? 테일러는 잘 살고 이쁜데 왜 굳이 시골 농부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경우는 알고 보면 그거를 상쇄하는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테일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테일러가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여기가 뭐 자세하진 않고요. 17살쯤에 낳았다고 하더라고. 전 남편이나 뭐 과거에 결혼했고 이혼을 왜 했고 이런 건 안 나와. 애 있는 걸 숨기고 접근하면서 동거하려니까 밝혔다는 건데 쎄하잖아. 근데도 우리의 이 순진한 웨이드 전나 스윗해. 그냥 동거 시작해버려. 얼굴에 이제 일단 마탱이 간 거야. 애들도 뭐 바로 집까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주말마다 테일러가 데려오기는 했었다 그래. 웨이드는 테일러의 과거가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나 봐. 다큐에도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말 들어보면은 테일러 진짜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관계가 처음부터 웨이드네 집에서 여자가 얹혀 사는 거 아니야. 근데도 이 관계의 주도권을 테일러가 꽉 잡고 있었대. 그나마 다행인 게 초반에 웨이드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너 없음 난 죽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언제든 널 편할 때 날 갖다 쓰도록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정도로 매달리지 않았다고. 집에 돈도 좀 있다고 하고 이거 쌍판 잘 가꾸고 왁구발이 이거 견적 괜찮아. 성격도 테일러 털털해. 막 우리 집 와서 말똥 막 삽으로 푼다니까 여자가.
그리고 나 좋다니까. 지가 막 일 끝나면 저녁밥까지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만나는 느낌까지였어요. 이런 분위기로 처음에 같이 살다가 얼마 안 돼서 테일러가 또 비밀 얘기를 꺼내네 이게. 이번엔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받게 될 집안 유산을 사이가 좀 틀어진 엄마가 강제로 막아서 한 푼도 못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할머니가 엄마 몰래 800만 달러를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야. 800만 달러 110억쯤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면 이제 우리 웨이드 소, 돼지, 닭, 말 안 키워도 돼요. 똥 안 갈아도 된다고. 근데 이 새끼들이 이게 문제가 쌍으로 지금은 약속만 받은 거지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이제 큰 돈 들어올 텐데 뭐 하면서 지금 가진 돈을 막 펑펑 쓰기 시작하는 거야. 차 바꾸고 트랙터, 삽, 호미, 돼지, 우리 다 새 걸로 갈아. 웨이드 엄마입니다, 이 여자는. 웨이드 엄마한테도 새 차를 뽑아주더라고. 여기에 테일러가 먼저 웨이드에게 내가 오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오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사업 좀 키워야지. 남자는 이런 데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큰 농장 하나 해줄 테니까 땅 좀 보러 가자. 오클라호마에 땅도 보러 다녀. 땅이 존나 커. 아침에 농약을 치러 가서 끝까지 가면은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농약 치러 돌아오면 저녁이야. 그런 정도 사이즈의 농장. 존나 큰 거 진짜. 땅 가격이 400만 달러예요. 캐실로 질러준대. 한 방에. 다들 웨이드한테 야, 너 대박이다. 너 씨발 이거 있다. 복덩이 들어왔다 야. 평생 너는 업고 다녀야 된다. 테일러를. 부러워했어. 아니 50억짜리 땅 사주는 여친이 세상에 어딨음? 여기서 농장을 근데 매매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 거래 단가가 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돈이 있는지 파는 쪽에서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테일러 쪽에다가 계속 그 요구했어. 문서들이랑 뭐 자금 내역 같은 거. 그러다 문제가 생겼대. 당연히 필요한 절차인데 유산을 대신 관리해준다는 삼촌이나 회계사나 건물 관리인 다들 그런 건 개인정보를 캐묻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불쾌해요. 못 줘요. 아무도 서류를 안 준다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농장 쪽에서는 거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웨이드 엄마한테 새로 사준 차도 결제가 안 됐어. 그래서 대리점이 도로 가져갔네. 웨이드 이제 얼탱이 없는 거지. 이게 다 테일러가 혼자 알아서 한 일이라 웨이드는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거든. 아무것도. 들어와야 할 돈은 안 들어와. 800만 달러만 믿고 가소비에서 빚만 쌓였어. 그때부터 웨이드랑 테일러가 싸웁니다. 테일러 입장은 이거야. 야, 내가 너 트럭까지 새로 사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 돼? 나 테일러야! 이런 식이에요. 웨이드는 아니 트럭은 결국 내가 매달 할부로 내는 중 아님? 이게 어떻게 네가 사준 거임? 이래. 이거로 싸워. 이때 테일러 주변 사람들은 테일러가 웨이드랑 헤어질까봐 초조해 보였대. 이쯤이면 뭐 대충 느낌 오지 않습니까? 테일러 이 새끼 이거 받을 유산 같은 거는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어떻게 거지같이 살다가 만만한 남자 하나 감아서 기생해 보려는 그런 목적이 보인단 말이야. 결국 테일러에게 들어온다는 800만 달러. 없던 일이 됐죠. 이 새끼 청조야. US 청조. 테일러는 우리 엄마가 또 중간에서 톤줄을 막았어. 짜증나. 막 이래. 근데 웨이드가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이 정도면 뭐 아주 결혼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 손절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뉴 보스턴에 살아서 그런가 우리 웨이드 게이 순진한 시골 남자라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이게 뭐 결국은 테일러 말을 믿어주면서 싸움이 끝납니다. 항상 계속 사겨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월이 오는데 얘네가 또 싸워. 그러겠지 뭐. 좀 심각해 이번에. 진짜 헤어질 것 같은 분위기까지 싸웠어. 그래놓고 며칠 뒤에 테일러가 주변 사람들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임신한 것 같대. 사람들이 이제 다 야 대박임. 테스트 해봄? 어떻게 알았음? 물어볼 거 아니야. 여기서 정상적인 답변은 뭐예요? 임신했다면. 앵리 안 하는데 요즘 자꾸 속이 미식거리는데 잠깐 좀 커진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열두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임신했다가 아니라 지가 방금 한 거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임신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해야 되는데 처음에 병원에서
경찰이 니에 맞냐 물어봤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랬잖아, 대답이. 테일러의 대답은 항상 질문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봤더니 유난히 내 피부가 빛나는 거야. 원래 임신하면 빛이 난다고 하잖아. 그래서인지 내 몸에서 임신한 여성의 아우라가 느껴져. 나 테일러야. 그냥 다 지 느낌이야, 느낌. 이날따라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아 보일 뿐이고 임신한 사람의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지 느낌 때문에 임신한 것 같다는 거지. 나 같으면은 만약에 테일러가 나한테 그런 말 했으면 야 꺼져 이러겠지만 테일러 주변 사람들은 너무 착했나 봐. 야 이 또 헛소리 하네 이러고 야 됐어 뭘 싫은 소리 하고 있어 넘어가 이러고 말아요. 근데 며칠 뒤에 병원 갔다 왔대. 임신 맞다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 테일러 헛소리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갖고 왔잖아, 증거를. 미안하기도 했고 뭐 이제 진짜 임신 같으니까 아우 그래 아우 축하한다 막 연락이 와. 웨이드도 테일러랑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임신했다는 말에 시골은 또 이게 진짜 동네의 경사예요. 애 하나 태어나면은 바로 화 풀려가지고 신나서 동네 어른들한테 막 떠들고 다녀. 애 생겼어요 이러면서 둘 다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애 이름도 짓고 육아용품 또 이제 막 US 아가방 이런 데 가가지고 현질하면서 또 잘 지내. 웨이드는 처음 아빠가 되는 거잖아. 근데 테일러는 2번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출산 준비나 육아용품도 이제 오빠 내가 해봤잖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사올게. 오빠 그냥 그 카드나 줘. 지가 다 결정하고 그냥 사 제끼기만 해. 웨이드는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결국 이 집안은 내가 가장일지언정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바로 쓰고 나도 하는 일이 잘 된다. 이지랄병 스윗한 아주 그냥 당뇨 걸릴 것 같은 마인드로 그냥 뒤에 서 있다가 카드만 긁어 지가. 그러고 이제 몇 달 또 지났어요. 출산 예정일이 2020년 9월이야. 근데 임신 3개월 차에 테일러가 젠더 리빌 파티라는 거에 하고 싶대 갑자기. 젠더 리빌 씨벌 이름부터 존나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뭐냐? 임신 준비 중인 부모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지금 배에 성별 먼지를 공개하는 이벤트 같은 겁니다. 이게 종류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데 우리나라는 아이스크림으로 많이 한대요. 뭐 베라 같은 거 있잖아. 파인트 통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이 막 퍼먹다가 슈팅 스타가 나오면은 하늘색이니까 이거 나오면 아들이야. 체리 주빌레가 떴어. 분홍이야. 딸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거야. 외국에서는 검은색 풍선이나 폭죽을 터뜨리는데 안에서 하늘색 나오면 아들, 분홍이면은 딸 뭐 이렇게 오픈한다는 거죠. 테일러는 오픈하는 방식을 뉴 보스턴의 시골 느낌으로 최대한 컨셉을 살리고 싶대.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검은색 소에게 리본을 달아서 리본 색깔로 성별을 공개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근본 있는 젠더 리빌 파티는요. 임산부까지도 파티하기 전에 성별을 몰라요. 친구들이 아는 거야. 내가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는데 그 결과지를 친구들이 받아와가지고 파티날 꺼내는 거라고. 산모가 알면 안 돼요. 그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준비를 친구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허세들이 들다 보니까 주변에 과시하려고 자기가 산부인과 가서 성별을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아이스크림에다가 분홍색 담아줘요 딸이에요. 그 지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공개하는 야매로 좀 변질된 겁니다. 원래는 산모도 몰라야 돼. 테일러는 보스턴에 온 지 1년도 채 안 지났잖아요. 지금 이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드의 친구 아내인 스테파니에게 준비를 부탁했어. 스테파니가 뭐 당연히 해준다 그러지. 근데 이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게 또 나와요. 일단 테일러가 젠더 리빌 파티 하는데 지 가족이나 친구들을 부르지 않겠대. 특히 엄마는 절대 안 부른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뭐 얘기를 들어온 것도 있잖아. 돈 문제로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그럼 굳이 왜 친구들까지 못 오게 한다는 거야? 묻고 싶은데 또 이런 행사는 어때요? 아내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야.
돈도 안 내면서 무조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한다고. 자기가 그러고 싶다는데 뭐 웨이드가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를. 오케이 알았어 그러자 해. 여기까지도 이상하지만 뭐 넘어가 줄 수 있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다음입니다. 젠더 리빌 파티는 결국 성별 공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테일러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산부인과 가서. 테일러가 검사지를 스테파니에게 줬다고. 자기가 열어보기 전에 친구에게 넘겨줘서 이제 뭐 대신 공개하자는 방식 쓴 것 같아. 근본 파티로 준비했는데 스테파니가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야 되니까. 송아지의 색깔 정해야 되니까. 봉투 열었지. 진짜 검사지야. 산부인과에서 받았어. 테일러 파커 씨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핑크 리본 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이 검사지에 찍혀 있는 날짜야. 2016년 4월 11일로 찍혀 있는 거야. 테일러가 지금 4년 전 거를 줬어요. 지 건지 뭐 어디서 구해왔는지. 스테파니가 전화해갖고 야 일러야 이거 날짜가 이상하다 검사지가 이거 네 거 맞냐. 그러니까 테일러가 마마무 빙해갖고 오 아 예 아 오 막 이지랄 하다가 오 아 예 병원에 확인해볼게. 전화를 뚝 끊어요. 30초 만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 야 판이야 전화 병원 통화했는데 그날 인쇄한 서류가 한 100개 정도 오류가 있대. 다시 뭐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성별은 거기 적힌 게 맞대. 날짜만 오류래. 스테파니는 어때? 아 그래 뭐 어쨌든 씨발 뭐 내일이야 지일이지. 지가 그렇다는데 뭐 알았어. 하지만 새 서류는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성별은 맞다니까. 스테파니가 분홍색 리본을 이제 만들어갖고 송아지 목에 달았어요. 2020년 3월 14일 테일러와 웨이드 부부의 젠더 리빌 파티가 열리는 날이라고. 테일러의 자식 둘이서 송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식으로 진행을 했대요 또. 근데 이상하게 파티 분위기가 어색해. 다들 그러니까 웨이드의 주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가족이랑. 다들 하나도 신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박수만 쳐요. 예뻐요 막 이게 없어. 테일러 혼자서만 막 방방 뛰면서 좋아 죽는 거야. 딸 이름은 웨이드가 지어줬습니다. 클랜시라고. 웨이드가 이제 평소에 딸을 낳는다면 짓고 싶은 이름을 정해두고 있었더라고. 근데 테일러가 받아들이겠어? 나는 게일로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애 이름을 클랜시 게일 그리핀 이렇게 됩니다. 웨이드 성이 그리핀이야. 근데 이제 테일러가 또 이거 인스타에다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홍 리본 송아지랑 셀카 찍어서 올렸어. 거기에 클랜시 그리핀 2020년 9월에 나옴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걸 테일러의 오래된 친구인 맥켄지가 봅니다. 인스타를. 그때 사진 처음 본 느낌을 다큐에 나와서 밝히는데 자기는 토할 것 같았대. 맥켄지는 알고 있었어요. 테일러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2년이 예전에 자궁절제 수술을 받았대. 이때부터 다큐의 분위기가 무서운 음악이 갑자기 깔리면서 공포 영화처럼 변합니다. 분위기 전환 너무 좋았어 이 타이밍. 본격적으로 무슨 사건 벌어지나 보다. 바로 또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몰입이 시작된다고. 자궁절제 수술을 담당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의 인터뷰가 나와요. 테일러가 2010년 17살에 처음 임신하면서 내 환자였고요. 두 번째 애 낳으면서 더 이상 임신 안 하겠다고 불임 수술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거 한 번 하면은 완전 드러내는 거니까 되돌릴 수 없다. 충분한 고민 기간을 가지라 이렇게 권유했거든요. 근데 테일러가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했다는 거지. 근데 이때 수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 1년 반이 지나고 테일러가 또 임신해서 병원에 오거든. 이번에는 자궁 외 임신이래. 나팔관에 착상이 된 건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잖아. 자궁의 임신 방치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가 어쨌든 거기서도 계속 커지니까 기관을 터뜨릴 수도 있고 이때 출혈 심하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잖아. 자궁의 임신 때문에 절제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직접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웨이드랑은 대체 어떻게 임신을 한 거냐고. 테일러 파커는요 존나 무서운 여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기묘한 술수를 벌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짜 초음파 사진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나봐. 여기에 간 거야. 이 새끼들도 기술이 좋은 게 진짜 병원에서 주는 진단서처럼 만들어준대. 이걸로 사람들한테 임신했다고 떠들고 다닌 건데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4년 전으로 찍혀 있는 거지. 이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까지 올렸고 맥켄지가 이제 봤다고 인터뷰를 할 뿐이지 병원에서는 진작에 계속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굴한 거 알았지만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놔뒀을 뿐인 거죠. 테일러랑 오래 알고 지내던 애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인연 이거 옛날 버릇 못 고치고 또 구라핑 찍고 다닌다. 얘가 예전부터 친구들에게 나 또 아픔, 나 또 쓰러짐 이런 식으로 자꾸 어그로를 끌었대. 이런 건 기본이고 예전에 뭐 자기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았다. 나 뇌종양이 이때더라.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얼굴에 마비가 왔다. 아픈 척을 존나 해. 아까 이거 무서운 새끼라고 했잖아요. 테일러는 단순히 말로만 아픈 척하는 애가 아니야. 진짜 병원 가서 링게로 꽂고 코에도 호스 달고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다 올린다고. 이제 밑에다가 한 줄 쓴다고. 오늘도 길 가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당 애쿰 뭐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당 애쿰 막 이지랄 해. 그럼 친구들이야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 하지만 그냥 피드에 떠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힘내요, 건강 잘 지키세요, 항상 주변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라도 언제든 DM 보내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지랄하고 따봉 눌러주거든. 처음엔 친구들도 다 이 새끼 말 믿었어요. 많이 걱정해줬는데 하도 이 새끼 뭐 다양하게 아프니까 이거 진짜 아픈 새끼 맞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이 새끼 아침에 아프다던 년이 저녁엔 클럽 가서 막 응댕짝 쳐 흔들고 술 존나 빨아. 이 새끼 지금 이거 미나우젠 증후군이잖아. 관심 끌려고 아픈 척하는 거. 친구들은 이거 이상한 새끼지만 근데 이런 새끼들이 또 같이 놀 땐 재밌어. 웃기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지냈어요. 맥켄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안 나오는데 애비라는 애가 있어. 여자야. 또래 친구 애비. 테일러까지 셋이 친했는데 어느 날 맥켄지가 진짜 임신을 해. 레알 팩트로. 테일러는 왕 맥켄지 게이야. 나는 자궁이 없어서 임신 연구 불가능인데 너는 했네. 정말 축하해. 이지랄 하면서 약간 띠껍게 말을 하는 거야. 말로는 축하라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친한 친구가 애 가졌다니까 뭐 좋아하는 척 한 건데 문제는 맥켄지의 애가 딸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얘가 본격적으로 이상해져. 병적으로 맥켄지 애한테 집착을 해요. 슬슬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인지 감이 오죠? 병원에 초음파 보러 갈 때 따라가고 지가 말도 없이 그냥 와. 그날 애기용품 사는데도 그냥 가. 말도 없이 따라와. 맨날 맥켄지 옆에서 임신했으니까 너 켄지야 이거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산모가 왜 그러고 있냐 잔소리 존나 하고 간섭을 너무해. 나중에는 맥켄지 아빠한테 아 나도 애기 갖고 싶다, 니들이 나 대리모 좀 해줘라, 5만 달러 줄게, 뭐 이딴 소리까지 해. 결국 맥켄지와 애비는 테일러를 손절합니다. 주변이 강제 정리됐잖아요, 테일러가. 그러니까 이제 새 삶을 살겠다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뉴 보스턴으로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여기서 씨발 우리의 순진하고 스윗한 웨이드 청년을 꼬시면서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지. 웨이드는 테일러가 자궁수술 받아서 임신 안 된다는 걸 아예 몰랐어. 테일러는 이런 거겠지. 그동안 구라핑 찍어온 게 동네에 이제 소문도 많이 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속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구라핑을 찍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이 새끼는 지금 지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뭐 그런 정신병이 아니에요. 지가 남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 지가 아는데 그 속일 때의 쾌감이 너무 짜릿짜릿, 그런 정신병인 거지. 거기에 중독된 새끼 같아요. 거짓 임신 사건 이번 다큐에 나오는 그게 아주 절정이었어.
아까 앞에서 웨이드 친구 아내라는 스테파니가 젠더 리빌 파티 준비하다가 병원에서 보낸 서류가 날짜 이상하다는 걸 먼저 알았잖아? 이것만이 아니야. 평소에도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 새끼 허언증인가 싶다가 날짜까지 이래. 초음파 사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병원에 전화를 했대. 테일러 파커가 진짜 임신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병원 어때? 못 알려줘. 의료법 위반이야. 정보를 줄 수 없어. 대신에 자기들도 알고 있어. 테일러 뻥치는 거. 너무 말하고 싶으니까 직감을 믿으세요. 익하면서 은근히 네 생각이 맞다는 느낌의 대답을 줍니다. 스테파니만 테일러 임신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얘가 임신까지 구라칠 정도면은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 심했겠죠? 눈치가 있다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새끼라고 이거. 뇌종양에 뭐 암 걸렸다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새끼가. 웨이드 엄마나 동네 사람들도 테일러가 진짜 임신한 거 맞냐 이런 의심을 한 번씩은 다 했어요. 근데 젠더 리빌 파티도 했고 테일러도 점점 살이 또 찐다? 그러니까 또 맞는 것 같긴 해. 대놓고 물어보더니 씨발 좀 실례일 것 같고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뒷감당할 거야. 아리까리한 상태로만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웨이드에게 신원 미상의 번호로 자꾸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너도 그 돼지년 싫잖아. 그냥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네 삶을 살아. 당신은 테일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예전처럼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을 떠나게 할 수도 있죠. 이딴 게 막 와요. 말투상 이게 문자가 한 명이 보낸 것 같지 않거든. 내용이 심각한데 웨이드는 또 이건 뭐 누가 장난치나 보다 별 생각이 없었어. 문제는 테일러에게 생기죠.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자기네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애를 못 낳게 한대. 애 낳으면 유산 상속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지 지금 갖은 수를 써서 자기 출산을 막고 있다는 거야. 말은 되는 얘기예요. 테일러가 만약에 애를 낳으면은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 돈이 허락도 안 한 사위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게 싫을 수 있잖아. 사실이면. 그걸 막으려고 테일러 엄마가 사람들 써서 웨이드한테 이상한 문자 보내고 애 못 낳게 방해하려고 이상한 소문을 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이라면. 결국 800만 달러 유산도 엄마가 중간에 손 써서 못 받게 된 거를 보면은 가능한 일 같아. 테일러의 말대로라면은. 그렇긴 한데 이 말을 씨발 천하의 구라꾼인 우리 테일러가 하니까 믿음이 너무 안 간다는 겁니다. 이제 다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 순서상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리뷰니까 그냥 합시다. 다큐를 여기까지 보면은 대부분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는데 800만 달러 유산 상속이나 석유 수출하는 집안 다 개뻥이야. 다들 뭐 눈치챘겠지만 실제로 테일러네 집은 중산층이에요. 평범해. 엄마랑 사이도 좋아요. 테일러네 엄마 착한 사람이야. 이 결혼은 모르지만 지금 딸이랑 원래 손자 손녀 걱정하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이걸 미친년이 사람들한테 사이 안 좋고 돈도 안 주는 엄마예요. 나빠요.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닌 거라고. 이게 왜 이런 구라핑을 찍고 다니게 됐냐면요. 사연이 또 있습니다. 감성파리 같은 건 아니고 범행 동기를 보자는 거야. 인과가 그래요. 테일러가 어릴 때 그냥 진짜 개 씹돼지였어. 진짜 좆도돼지 미쉐린 타이어급 막 해. 뱃살 막 4겹 접히고 막. 남자애들이 놀리고 여자애들도 그 무리에서 안 가꾸고 못생겼으면 안 끼워준단 말이야. 어릴 때. 애가 뚱뚱해서 왕따 돼가지고 우울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얘가 성인 되고 밴딩 수술 알죠? 위 자르는 거. 그거 해서 애가 새롭게 태어나 버렸네. 살도 쫙 빠지고 그때부터 얘가 피부과도 다니면서 괜찮게 된 거야. 애가 생긴 게. 그러니까 사람들 대우가 달라진대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쁘면 세상이 친절하다니까. 문제는 이 맛에 중독된 테일러가 관종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괜찮게 생겨졌으니까 이제 인스타나 페북에 사진 올리면은 하트 딱, 따봉 딱, 꽤 찍혀. 인플루언서급으로 재밌는 뭔가를 만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그런 능력은 없어.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 거짓말의 종류는 나 어디 아프다, 나 저기 아프다, 이거였던 거죠. 사람들이요 참 웃긴 게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지나가도 될 거를 굳이 응원의 댓글 릴레이를 펼친다는 겁니다. 어쩌다 그냥 피드에 떠서 봤으면은 뭐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만 매번 와서 밑도 끝도 없는 응원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마치 응원하는 나에게, 위로하는 나에게 취한 것 같은 그런 집단 군중 심리가 생겨나거든. 다들 찾아와서 막 아프다는 테일러에게 잘해주고 관심 보여줘. 막 기프티콘 보내주고. 테일러가 작전이 먹히니까 점점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상 행동을 보여요. 다른 사람을 손민수하는 거야. 누구 하나 딱 찍어. 걔가 사는 물건 따라 사고 말투 따라 하고 나중에는 걔가 겪은 일인데 지 경험담인 것처럼 주변에 썰 풀고 다니고 애새끼 그냥 입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그러면 사람들이 테일러의 거짓말을 다 믿었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연출해 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또 이제 아까 할머니가 유산 상속해 주기로 했다. 800만 달러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지 않아. 수십 명의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서 진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지가 할머니 이름으로 너한테 유산 상속해준다. 메일 보내고 부동산 업자랑 연락했다는 재산관리인 삼촌, 뭐 회계사, 웨이드에게 문자 테러한 새끼 다 테일러 원맨쇼야. 가짜 초음파 사진 보여주면서 임신 발표하려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이거 만들어준 그 업체만 진짜고요. 나머지 다 1인 다역이에요. 젠더 리빌 파티까지 한 것도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한다는 걸 지도 눈치챈 것 같아. 점점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판을 키워가지고 아 저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가짜겠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절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거짓말에 중독된 거야. 이 정도면은. 이 새끼가 뭐 뒷감당 같은 거는 없어요. 왜? 그때 또 새 거짓말 지어내면 그만이거든. 근데 임신은 그동안 해온 거짓말이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말로는 속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배 나와야 정상인데 배 나오는 걸 어떻게 속일 거야? 어? 시벌 이런 걸 팔더라고요. 피부색도 다양해. 쿠팡에 있습니다. 테일러가 온라인으로 이걸 샀어. 맨날 진재치 배돼지에 붙이고 밥도 막 뒤지게 퍼먹어갖고 살을 찌워버려요. 이거 없이도 임산부 같을 정도로 살크업이 됐어. 이 정도면 웬만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침대 쓰는 웨이드 이 새끼는 어떻게 속일 거야? 어? 속았습니다. 웨이드가 다큐에서 그래. 자기는 진짜 몰랐대. 아 뭐야 이 새끼도 진짜. 이 US 청조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을 즉흥으로 뭐 살이 많이 터서 임신했으니까 징그러우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여보한테. 웨이드는 또 스윗하잖아. 아내가 싫다니까 그래 그럼 안 되지 막 또 안 해. 배도 못 만지게 했고 10달 동안 병원도 같이 한번 간 적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 정도면은 씨발 속은 것도 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웨이드한테 이거 물어보면은 자기는 같이 가고 싶었대요. 근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데 씨발 아무리 그래도 뭐 2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린 것도 아니고 부부가 산부인과 가는 건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마스크만 쓰면 돼. 웨이드가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내가 애 낳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진찰은 내가 너랑 같이 간다. 각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때 테일러 못 따라갑니다. 왜 또 못 갔냐? 진찰 예정된 날 병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익명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진짜 병원에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럼 뭐하냐? 이거 테일러가 신고한 건데. 당연히 병원 안 데려가려고 허위 신고했던 거고요. 병원은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에 알리려고 조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테일러가 이 핑계로 몰래 간 거야. 며칠 있다가 또 혼자 갔다 왔다면서 가짜 초음파 사진 보여주고 그렇게 됐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는 지 셀카랑 배돼지 자랑하면서 울 애기 잘 크는 중? 뭐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봐봐. 감쪽 같지 않습니까? 지가 처먹어서 찐 것도 있지만 저러면 누가 안 속아요. 뭐 이런 것도 올리고 막 좋아요 꼭 몇 개 찍혔는지 확인하고 맨날 이렇게 애기가 아니라 지방 낀
BMI 30이 넘어가고 있는 지 뱃살을 쓰다듬으면서 사람들 관심도 받고 도움도 받고 개구라 망상 폰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테일러는 또 어때? 타인의 삶을 또 베끼는 애잖아? 임신 구라핑 9개월쯤 됐을 때 웨이드한테 그러는 거야. 오빠, 말투도 오빠, 우리도 남들처럼 만삭사진 찍자 오빠, 막 이렇게 졸라. 웨이드도 그러자고 했지. 전문 사진기사 고용해서 찍었어요. 이게 그건데 무슨 컨셉이 자연 속의 카우보이래? 씨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US 에마 부인이야. 뭔 카우보이야. 배때지 나온 거 저거 분장용 실리콘이에요. 근데 테일러 표정 봐봐. 같이 찍은 거. 지가 진짜로 곧 애 낳는 임산부처럼 막 해피 나루잖아. 웨이드 이 새끼도 좋아서 막 실실 쪼개는 거 보면은 어휴 이 새끼야 넌 그냥 당하는 게 맞아. 웨이드 게이. 테일러가 이렇게 꾸역꾸역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결국은 걸리게 돼 있어요. 젠더 리빌 파티에서 스테파니가 일단 의심을 시작했잖아. 이 여자가 그 뒤로도 계속 테일러를 틈만 나면은 막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하는 거야. 5일 전에 만났을 때는 배가 납작했는데 똥 쌌으니까 며칠 만에 만삭처럼 부풀어 있고 웨이드도 보면은 아이 씨발 남편이랑 새끼가 병원에 한 번도 안 데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도 직감을 믿으래. 이딴 대답이 나오고 생각할수록 이상해. 그렇다고 대놓고선 야 너 임신 레알 팩트임? 이럴 수도 없어. 혹시나 만에 하나 진짜일까봐. 계속 혼자 의심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테일러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친구 추천으로 테일러의 친구가 떴네? 그게 맥켄지입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토할 것 같다고. 바로 DM 보냅니다. 니마 테일러 친구 맞죠? 최근에 테일러 임신했어요. 맥켄지가 바로 대답이 오는데 엥? 뭔 소리임? 걔 자궁절제 수술 받아가지고 자궁이 없음. 임신 안 됨. 스테파니는 이제 진실을 알았죠. 바로 자기 남편에게 먼저 말해요. 테일러 그년 임신 구라래. 궁자가 없대. 스테파니 남편은 웨이드의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래서 그 젠더 빌드업 파티인가 뭐 그것도 해주다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바로 웨이드랑 웨이드 엄마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웨이드 엄마의 반응은 야, 난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전에 웨이드 엄마는 이제 테일러가 새 차 사줬는데 돈 안 내가지고 며칠 만에 다시 뺏겼잖아. 그때부터 테일러를 별로 안 믿고 있었어.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온갖 찝찝함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웨이드에게 헤어져라 여러 번 권유했거든요. 근데 이 스윗한 새끼가 엄마 말이 들리겠어요? 도시에서 온 금발 여자랑 내가 지금 애를 낳게 생겼는데? 좀 있으면 아빠 되는데? 근데 그게 다 가짜다. 한순간에 바로 인정하겠어? 웨이드는 어머님, 나 인간 웨이드 진심을 다해 우리 테일러를 믿습니다. 친구 부부랑 그 스테파니네. 친엄마까지 손절을 하는 거야, 이 빙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일러는 오히려 화를 엄청 냅니다. 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낳아서 집에 데려와서 사람들 보여주고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대. 이제 사건 시작이에요. 테일러의 출산 예정일은 2010년 9월이죠. 왔어. 테일러가 구라 임신 쇼였다는 거를 주변에서는 거의 다 알아요. 이 새끼는 뻔하다. 결국 막판에 아기는 유산됐다. 이 핑계로 마지막 구라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다. 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가장 상식적이니까 구라의 기간은 10개월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낳을 아기 같은 건 없잖아. 이거를 유산 말고 뭘로 수습하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테일러 게이 이거 상식적이지 못한 새끼죠. 지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생아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 미혼모나 산모 찾는다는 광고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 마땅치가 않았대. 그리고 예전에 테일러가 자궁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이 사건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요거 박사님, 요거 미친년인데 까딱하다 이거 우리 병원 쳐들어와서 애기 훔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생각에 테일러의 가짜 그 출산 예정일부터 병원의 보안 등급도 막 올려두고 있었다는 거야. 이제 2020년 10월 9일이 왔어요. 벌써 출산 예정일 2주가 지났어.
이게 이제 다큐 첫 장면이잖아? 저기 모자이크 된 데에 이제 애기랑 탯줄 태반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애 낳으러 가는 길에 지 혼자 딸을 낳았다고 신고해버린 거지? 실제로 임신한 적 없다는 것도 금방 밝혀졌죠?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새끼가 지금 데리고 온 애는 누구냐는 거예요. 테일러가 임신이라고 구락가던 초기에 이 새끼 부업으로 사진 작가를 했었대. 2020년 초에 같은 지역에 사는 이 21살 레이건 핸콕이라고 자기 결혼식 작가로 테일러를 섭외했던 거야. 레이건이 알뜰한 사람이래요. 돈 관리하고 뭐 살림도 잘하고 21살인데. 테일러를 왜 섭외했냐?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새끼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가가 맞아서. 근데 막상 사진 찍는 거 아야 신부 이쁘다 아야 딸깍 나온 거 보니까 결과물이 은근히 잘 찍어. 그때부터 이제 자주 보면서 결혼식에도 테일러가 이제 또 가고 그 뒤로도 통화 많이 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가 테일러가 주변에 임신했다고 떠들고 다닐 때쯤에 레이건도 같이 딸을 임신해버린 거야. 레이건은 진짜 임신이고요. 테일러가 얘를 따라하고 있던 것 같기도 해. 처음에 레이건이 애 생겼다니까 테일러가 막 지 일처럼 좋아하는 거지. 야, 우리 나중에 공동 육아하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산모가 뭐 먹으면 좋대더라. 뭐 남편들은 관심도 없어. 그치 맞지? 막 이러면서 점점 더 친해지고 막 그렇게 됐어. 레이건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공통점 있는 걸 좋아하잖아. 자기도 테일러한테 잘해주고 그랬다고. 테일러가 자기 애를 17살에 낳았댔잖아요. 레이건도 알고 보니까 17살에 낳은 고딩오빠 출신입니다. 3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재혼해가지고 이번에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10월 말이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10월 8일쯤 됐어. 테일러가 집에서 쉬고 있는 레이건에게 갑자기 만나자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는 아기가 작아서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 거래. 왜냐면은 레이건한테 맞춰야 되니까 지금. 늦게 나온데 아기가 유유 막 이러면서 웨이드 가족이나 친구들은 자기가 애 낳는 걸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막 힘들다 막 이러는 거야. 레이건이 착해 빠져가지고 자기네 집에 불렀어요. 뭐 좀 헤매기고 싶었나 봐. 둘이 이제 막 한참 떠들다가 헤어졌는데 다음날 됐다? 남편이 출근했고 레이건이 혼자 딸 아침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줄 준비를 했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나간 상태에서 아내 잘 있나 집에 안부전을 했어. 안 받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 남편이 15분 거리에 사는 장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모님, 지금 레이건이 전화 안 받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은 잠깐 들려가지고 상태 좀 봐주시라. 36주 차라 애기 언제 나올지 모른다. 걱정된다고 막 부탁을 해.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엄마가 점심에 가봤죠? 가니까 차고가 있잖아요. 미국은 집에. 차고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문 단속을 왜 안 해? 하면서 들어가려는데 차고 바닥이랑 막 도로에 핏자국 같은 게 있더라고. 얼른 현관문 열고 집안에 들어갔지. 이제 우리가 뭐 아까부터 얼핏 예상하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이건이 주방에서 피를 엄청 흘리고 쓰러져 있어. 엄마가 911 전화했고 경찰 왔죠. 레이건이 엎드려 죽은 상태였어요. 엄마가 울면서 우리 딸 36주 임산부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뒤집어 갖고 상태를 확인하는데 온몸이 칼에 찔려 죽은 것 같아. 나중에 부검하면서 세보니까 칼에 찔린 상처가 15군데고요. 썰린 상처가 있습니다. 98군데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뱃속에 지금 애가 없다는 거야. 썰린 상처가 많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강제로 레이건의 배를 갈라서 자궁 꺼내고 고무장갑 뒤집듯이 이렇게 해놨어, 자궁을. 아기를 꺼냈다는 거잖아. 집에는 레이건의 큰딸이 있었는데 뭐 얘가 지금 범행 순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이제 복도 끝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있었대요. 적어도 뭐 사건 순간의 소린 들었다는 얘기고. 범인은 뭐 뻔한 거 아니야? 27살의 구락군 테일러 파커가 맞습니다. 이 새끼가 레이건을 산채로 제왕절개 해가지고 애 끈에 납치하고 운전에 가다가 지가 길에서 애 낳은 척하고 신고한 거예요. 초반 오프닝 내용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거야. 그 개 연병쇼를 떨었던 거야. 이지랄 해놓고. 원래는 신생아 입양이나 미혼모가 낳은 애를 데려와서 지가 낳았다고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잘 안 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 범행 계획을 세우면서
제왕절개 영상 찾아보고 막 공부를 했대요, 지가. 그러니까 레이건을 이미 찍어뒀다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출산 직전이 되니까 실행해서 옮긴 거고. 레이건 아기도 병원에 오자마자 사망했습니다. 이제 2명을 살해한 혐의가 되는 거잖아. 병원에 와 있던 경찰들도 대충 상황 파악하고 그때 물어봤던 거예요. 애기 어디서 내려왔냐. 자백을 받아내려고 가볍게 질문을 시작한 건데 이 새끼가 계속 눈 멍청하게 뜨고 지가 길에서 애 낳은 게 왜 잘못이냐 이딴 대답만 하고 있던 거지. 자, 테일러가 출산했다는 말에 웨이드가 바로 병원에 옵니다. 이날은 원래 웨이드랑 테일러가 같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기도 했어요. 애가 출산 예정일보다 2주가 지나니까 웨이드가 나 참을 수 없다. 기필코 같이 간다. 했는데 하필 이날이 아침에 농장 바쁘잖아. 돼지 거래가 큰 건으로 하나 들어왔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밀어볼까 막 하는데 테일러가 쿨하게 오빠 남자는 사업이 먼저야. 가정은 내가 책임져. 내가 먼저 병원 가 있을 테니까 일 끝나고 와. 이 지랄을 한 거야. 웨이드는 또 이제 아내 말 잘 듣잖아. 알았어. 미안해, 먼저 가. 당장 애 태어난다니까 자기도 이제 가장 되잖아. 한 푼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돼지들 끌고 거래 장소로 나간 거예요. 근데 정작 거래처에서는 에? 돼지 주문한 적 없는데? 아니 웨이드가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문자 보내지 않았냐? 니네 직원 중에 쌤이라는 사람이 주문했다. 봐라. 근데 이 거래처에는 쌤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이거 대단한 년이야. 남편이 병원 못 따라오게 하려고 테일러가 주작친 거야. 레이건의 애를 훔쳐서 길 가다 낳은 척하고 신고해서 병원에 옮겨지면 그때 남편이 와서 애가 나와 있으니까 여보 수고했어 유유 미안해 이 상황을 계획한 건데 기어코 따라온다니까 가짜 문자로 이제 남편을 따돌린 거죠. 경찰은 웨이드에게 테일러가 임산부를 살해하고 아기를 납치했다. 근데 현재 그게 지 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테일러는 애초에 임신을 못하는 여자다. 다 설명했어요. 웨이드는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우리 가족의 말이 맞았군요.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빙신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이제 테일러와 웨이드가 살던 집 가택 수사가 시작됩니다. 집에 애 용품이 존나 많아. 정황 증거 다 나왔고요. 일치하고 있고 진술이랑. 그럼 남은 궁금증은 크게 2가지라는 겁니다. 왜 테일러는 살인과 영아 납치까지 할 정도로 미쳐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낸 것인가? 그 뒤에 테일러는 어떻게 됐냐? 뭐 이거예요. 테일러 파커는 웨이드 그리핀과 사귀는 14개월 동안 수십 번의 사기를 쳐왔습니다. 휴대폰 여러 대 돌려서 음성 변조 앱으로 가짜 인물을 만들어요. 이걸로 다양한 상황 만들고 실제 생활까지 가져와 연기하면서 사람들이 지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어플에다가 녹음해. 여보세요? 그래 반갑다. 이렇게 녹음해놓고 그 공백 사이에 지가 받아갖고 스피커 틀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믿고 넘어가지. 저 새끼 저거 녹음해가지고 어플로 튼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누가 하냔 말이야. 예전에 제가 catfishing 사건 리뷰한 적이 있는데 catfishing이란 말이 나온 사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20대 여자가 인터넷으로 남자랑 알게 됐고 통화까지 해. 뭐 사귀는 사이가 됐는데 만난 적이 없어. 남자가 제발 좀 만나자 그래도 여자가 가진 핑계로 계속 미룹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50대 아줌마야. 문제는 그럼 남자애가 왜 속았냐는 건데 이 아줌마가 지 친구 뭐 메리, 소렌스탄 뭐 이렇게 이름 다 만들고 부모님, 엄마 아빠, 친척들, 회사 사람들 가짜 계정을 수십 개 만들어 갖고 페이스북으로 한 남자 주변에 놓고 계속 자기가 20대 여자인 것처럼 인간관계 연기를 한 거예요. 테일러도 한 30명 정도의 가짜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래. 이거 보통 미친년이 아니죠. 테일러 엄마도 딸년 이러고 다니는 거 씨발 어느 정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집에서 보통 어느 정도 조금은 알더라고. 왜? 이런 사고를 처음 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디다가 쪽팔리니까 차마 밝힐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랬다가는 뭐 테일러가 앞으로 손주들 안 보여준다고 협박을 했대 또. 근데 아니 씨발 손주 못 보는 게 문제냐? 딸년이 연병 떨고 다니는 게 남들 피해받는 게 더 문제지? 이것도 부모가 지랄인 것 같아. 아우 꺼져. 암튼간에 이러니까 웨이드랑 애 낳는다고 할 때도 조용히 이제 입 다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딴 정신 빠진 년에게 상속할 수 있는 유산 같은 건 애초에 없어요. 실제로도 없고 다 모든 게 구라입니다. 그러면 테일러는 이게 catfishing도 아니잖아. 실제로 남자 만나서 동거도 했고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러면은 얼굴 이름 다 까놓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냐는 거예요. 단순히 어그로 끌고 싶어서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이게 정도가 좀 심각하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웨이드도 꽤 같이 살아났지만 자기도 모르겠대.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테일러가 웨이드를 계속 이제 여자가 남자를 붙잡아두고 싶은 건데 그럴 만한 이제 지 어떤 매력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막 붙잡을 방법도 모르겠고 하니까 거짓말을 통해 환심을 사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잠깐 말했는데 웨이드는 테일러랑 사귀긴 하지만 엄청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단 말이야. 실제로 테일러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웨이드가 막 지한테 매달리지도 않으니까 환심 사려고 처음에 나 돈 많음 곧 100억이 내 손에 들어옴 너 트럭 사줌 차도 바꿔줌 농장 사줌 이딴 거짓말을 지어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말은 질렀는데 실제로 들어올 돈은 없으니까 엄마가 근데 방해함 이런 핑계로 시간 벌면서 적당히 그때그때 수습하고 넘어간 거예요. 가짜 임신 알릴 때도 비슷했겠죠 뭐. 둘이 크게 싸운 뒤라 아 이거 진짜 이제 헤어지는 것 같다. 근데 자기는 붙잡고 싶거든요. 이미 거짓말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건데 바로 잡으려면은 거짓말인 걸 밝혀야 됩니다. 그럼 진짜 헤어질 것 같으니까 얘는 더 큰 거짓말로 덮은 거지. 그게 가짜 임신 공격이었어. 이게 통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던 거고요. 젠더 리빌 파티나 초음파 사건 이런 것들도 다 거짓말을 강화하려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가짜 임신 쇼의 엔딩은 애기 유산됨 유유 이걸로 마무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벌렸는데 이게 설마 다 구라겠어?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뻥을 치냐 싶잖아. 하지만 진짜 또라이인 거를 다들 너무 늦게 알았던 거죠. 살인도 지가 지 함정에 빠진 느낌이 좀 있어요. 중간에 웨이드 엄마나 친구 부부가 임신 맞냐고 의심하니까 나 못 믿냐. 내가 막 이러면서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겠음. 기싸움 하면서 막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지른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씨발 산모를 죽이고 애를 그냥 꺼내갖고 훔쳐오는 게 이게 인간이 이게 가능한 발상입니까? 세상이 다 지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새끼인 건지 뭐 어떻게 운전하다가 애 낳았다고 말하면 끝날 것 같아 이게? 병원 가면 다 나오는 건데? 요새 뭐 피 몇 방울이면은 임신했는지 애를 낳아봤는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년이에요 이거.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상한 정신이 티가 났습니다. 이 년이 계속 범행을 했다. 안 했다. 말을 바꿔요. 수시로. 나중에는 레이건이 제발 애를 꺼내서 데려가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대. 또라이가. 테일러 변호사도 너무 얼탱이 없어가지고 아니 왜 이런 짓을 했냐. 뭐 돈 주고 선임했으니까 내가 변호는 하지만 아니 10달 동안 거짓말한 거 들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테일러 대답이 여기서 뭔지 알아요?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 씨발 진짜 테팔로 후두부 내려 찍어버리고 싶다니까 이 다큐 보면은 뻔뻔하게 다 티나는 거짓말을 회피하고 있는 자체가 약간 좀 나르성 대답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정신 문제는 확실히 있어 보여요. 재판은 사건 한 달도 안 지나서 빨리 열립니다. 2020년 10월 1급 살인 2건 영아 납치에 유죄 인정됐고 사형 나왔어. 사형이 있는 주야. 사형 방식은 독극물 주사입니다. 텍사스에서 최연소 사형수고요. 27이니까 여자로는 7번째 사형수 되겠습니다. 이제 예방접종 받고 죽는 거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 하나 있었거든요. 2004년인데 평택에서 영아 청부 납치랑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범인이 여잔데 남자 붙잡아 두려고 임신했다고 구락한 거랑 남의 애를 뺏는 과정에서 친모가 사망했다. 이런 게 좀 비슷하죠. 이거 생각나더라고. 뭐 다큐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큐가 재밌어요. 충격적인 거랑 뭐 사건 내용은 짧은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의 설명들이 잘 연출돼 있고 전달도 잘 되고 다큐에서도 테일러 파커가 어떤 새끼고 왜 이랬는지는 나오지 않아. 얘를 직접 취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테일러는 이제 등장하는데 자료 화면이랑 사진으로만 나오고요. 말하란다고 제대로 말할 새끼도 애초에 아니고 옛날 친구인 맥켄지나 같이 살던 웨이드, 뭐 주변 사람들 인터뷰로만 테일러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인데 뭐 어느 정도는 다들 꽤 속았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뭐 지들도 손절했으니까 더 이상은 아는 게 없잖아. 테일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큐 보고 각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범행 동기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정답은 당연히 아니고 이 새끼도 처음에는 뭐 그러지 않았을까? 사소하고 들켜도 문제되지 않을 수준의 거짓말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그걸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하다 보니까 점점 거짓말의 범위가 넓어지고 누군가가 피해보는 수준까지 정도가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끝까지 속이려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소액 접근하면서 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건 실패한 투자 인정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큐에 크게 먹겠다고 막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박는단 말이야. 주식하면 돈 개념 좀 무뎌지거든.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물리면은 물을 타더라도 이게 금액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먹고 나오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이 짓을 반복하면은 몇 천만 원이 그냥 묶인다는 거지. 제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빼지도 못하고 물을 타도 티가 안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테일러도 마찬가지인 거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의 감당을 각오하고 빨리 그만두는 게 좋았을 거야. 자기 반성도 이렇게 제가 해보면서 이번 다큐 리뷰 마치겠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최대한 또 플릭스 말고 다른 OTT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범죄 다큐 같은 거 있으면은 C8 추천 좀 해주십시오. 댓글 부탁드립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없냐? 다 죽이고 싶은데. 뭐 페이스북 살인사건 없냐?